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네, 어제 좀 주춤했었던 국내 장이 오늘은 약간 좀 엇갈리게 되면서 방향성을 탐색하긴 하는데 네. 그래도 뭐 코스피가 그래도 하락폭을 좀 많이 줄이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전반적으로 괜찮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쵸. 너무 빠르긴 했는데 수남매가. 그래서 오늘은 낙폭과대주 쪽에서 반등이 조금 나옵니다. 자동차 부품도 조금 움직이고 네. 철강도 약간 아쉬운 패턴이긴 합니다. 개장 초만큼은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눌려있었던 종목들이 올라온다라는 게 이번 주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제랑 같은 점은 이제 빠른 순환매라는 거. 그리고 네. 달라진 거는 섹터가 좀 많이 좀 달라진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순환매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게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예. 헷갈리죠? 헷갈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우리밖에 없다. 랭킹쇼밖에 없다. 예. 자, 한 주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종목 고민 아직 여러분은 한낮이라면 랭킹쇼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빠른 순환매가 돌아가서 헷갈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꽤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매도 사인을 내버리는 증권가에서 그것도 헷갈려요. 팔아야 되나요, 똑같이? 팔면 내가 또 페이크에 넘어가는 거 아닌가 싶고 나 팔게 하려고 이러나? 그러게 말이에요. 헷갈리실 것 같은데. 네, 어제 개인들이 그렇게 조선주에 풀베팅 들어가는 걸 보면서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지금보다 달라지려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으로 시장 판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종목을 다음 주까지 이거 가져가도 되는 거야? 네, 불안하신 분들 저희 도움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유튜브 전화 다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 불금을 즐기시려면 일단 계좌에 대한 마음이 좀 편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걱정되는 종목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뭐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어쨌든 전략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거 오늘 랭킹쇼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불금을 즐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착석을 해주고 계신데 오늘 초반 성적 괜찮습니다. 네. 1286분 함께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가끔 저희 2000 돌파할 때가 있을 만큼 랭킹쇼가 조금씩 커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니, 있고. 2500. 이제 2500 가야죠. 2500? 2500. 야, 무섭다. 아니, 너무 셌나? 자, 어쨌든 간 우리 시청자분들 배용주님께서 배용주님이요? 예, 네. 그 배용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제임스님, 우리 해사랑님께서는 이렇게 빠르게 또 종목을 올려주셨고요. 네. 그리고 고고식님도 오늘 반갑습니다. 대량으로 사는 섹터는 약간 끝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렇게 감을 잡으셨군요. 예. 뭐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는 거 아닐까요? 예. 자, 그러면요 오늘 랭킹은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렇죠. 예, 오늘은 조금 연관성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생각 안 하고 그냥 해봤어요. 질렀어요? 그냥 질렀어요. 그러니까 자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건강. 이거는 뭐 언제나 통하는 키워드인 것 같은데 잘 잡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자리가 4로 바뀌고 나서 이쪽이 진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바뀌신 지 꽤 됐죠, 근데. 그렇죠. 맞아요. 신경 써야죠. 그리고 이게 매매를 잘하려면 집중을 해야 되죠. 그렇죠. 집중을 잘하려면 건강해야 되죠. 그러니까 건강해야 돼요, 수익이 나려면. 그러니까 이게 잘 엮고 있었는데 집중력이 이게 내가 집중을 해야지라고 해도 딱 건강하지 않으면 금방 풀려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면도 있었고 아침에 또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또 생각이 다 해봤습니다. 질문 한번 보여주시죠. 건강하면 잘 자야 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가장 높은 확률로 생기는 증상은?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전문인데. 전문이에요? 잠을 못 자가지고. 평균 얼마나 주무세요? 제가 하루에 평일에는 4시간 정도? 4, 5시간? 그거밖에 못 자요? 네. 근데 제가 전날 11시에 잤나 그래서 제가 7시에 일어났어요. 네? 전에. 근데 대신에 화장을 7시에 지웠어요. 그러니까 애기 재우러 들어갔다 그냥 잔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못 지우고 자서 그게 조금 문제긴 한데 잠은 푹 잤어요. 간밤에. 그랬더니 컨디션이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피부 컨디션은 안 좋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칙칙한 피부색, 피부 민감 이게 다 내 얘기잖아요. 공선 이런 것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영국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침구 제조업체에서 이걸 설문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자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조사를 해봤는데 7시간 미만의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잠을 그런 식으로 자버린다. 그러면 이제 AI한테 그런 내용들을 입력해서 어떻게 얼굴이 변해가고 몸이 변해가는지를 그런 것들을 다룬 건데
붓더라고요, 우선 몸은. 아, 붓죠. 맞아요. 퉁퉁 붓고 저기 있는 5개들이 골고루 나온다. 네. 이게 다 못생겨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못생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 이거 딱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알아두면서 이 토요일이나 금요일만큼은 좀 자자. 뭐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수면 얘기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 건데 이게 손실 막 30-40% 나봐요. 잠이 와요, 안 와요? 아, 열받아서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온다잉. 그러니까 어떻게 저희가 수면을 푹 취하려면은 질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고민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저희를 많이 활용해서 푹잠 주무시는 또 주말 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금요일 시간을 함께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 운영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은 이 캠으로 보는 얼굴로 봐서는 굉장히 꿀피부입니다. 뽀샤시. 막 머리 이마도 막 광나고 나시고 얼굴 오동통 막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건강하신 것 같은데. 잘 주무시나 보다, 그쵸? 네. 얼마나 주무세요, 평균? 제가 잠을 좀 일찍 자려고 노력을 하고요. 일어나는 시간을 좀 일찍 일어나서 제가 6시간 반에서 한 7시간 정도 자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른 생활맨이야. 또 그러면은 무슨 얘기겠어요? 일찍 잔다? 네. 나쁜 거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술 안 드시고. 바른 생활 사나이시고 일찍 일어나서 뭐 하시겠어요? 주식 공부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쵸? 아침에 모닝쇼 때 그러니까 모닝쇼도 나오시고 하시는 거지. 항상 팔팔하세요. 그래가지고 잘 주무시네.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체력까지 또 함께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건강한 수익까지. 그렇습니다. 분명히 아이들 때문에 일찍 잘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더 캐묻진 않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정식 상무께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턴어라운드 빵님. 턴어라운드. 빵. 이게 또 실적이면 제일 좋은 말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리온이 되겠습니다. 자, 10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입니다. 지금 수익이 나고 계세요. 네, 축하드리고. 중요한 건 요즘 아주 흐름이 좋습니다.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갔네요. 자, 목표를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그리고 건행커님 매일 아침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 이거 상무님이 오리온 한번 하지 않으셨나 또 이런 생각이 문득 스쳐듭니다. 오리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제가 모닝쇼에서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오리온은 러시아, 중국, 사실 여기가 가장 핵심, 그리고 베트남까지 이런 뭐 동남아라든지 아시아권 이런 쪽에 좀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고 중국은 안 좋았죠. 러시아는 공장 가동률 100% 넘어갑니다. 러시아 그러면 오리온 초코파이 상당히 잘 팔렸다 이런 거 예전에 한참 전에 몇 년 전에 뉴스에서도 보셨을 것 같은데 러시아는 여전히 잘 되고 파이 공장 위주로 또 증설에 대한 계획들이 있고 뭐 파이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 오리온이 거의 3% 정도 상승했죠. 중국 한한령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혜를 오리온도 일정 부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중국이 어떻게 되냐? 중국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중국 사드 이후에 오리온에 대한 중국 기대감이 많이 줄어들고 판매량 줄어들고 이러면서 중국 쪽 실적이 많이 좀 안 좋아졌었는데 이제 중국 쪽은 풀릴 가능성이 훨씬 높죠.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잘 팔리고 있고 중국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모닝쇼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오리온 그러면서 트렌드에 좀 부합하는 그런 제품들이 좀 필요하고 제2의 불닭볶음면과 같은 그런 제품을 만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내 식품 회사는 이 제2의 삼양식품은 이 오리온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제품군이 좀 다양합니다. 다양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다른 식품주보다는 좀 더 좋은 강점으로 부각이 될 수 있고 또 밸류에이션이 9배 중반 정도 됩니다. PER이 식품주들 평균 PER이 10배를 좀 넘어가거든요. 밸류에이션도 조금 싸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자리에서 어제 좀 많이 올랐던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자리는 급락하기 전, 그러니까 작년 초 급락하기 이전 가격 정도 때까지 어느 정도 좀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을 일정 부분은 좀 소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오리온은 강점이 25년도에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전에 사실은 23년도에 횡보했을 때의 평균 주가 정도가 12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오리온은 지금의 매물 소화에 대한 시간이 일정 부분은 좀 들어가겠지만 12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쩐지 네. 계속 많이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 오리온이 되겠습니다. 지금 10만 3천 원인데 네. 목표가 12만 원까지 한번 보시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AS 받으시는 건가? 저희 상무님의 추천을 받고 들어가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초코파이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맛있냐고. 요즘도 그걸 팔고 있다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 그럼요. 핫하진 않지만 스테디가 얼마나 힘든지 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핫하지 않죠. 근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핫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외국에서 이게 맛있다고. 이게 무슨 맛이야? 그러게 이러면서. 말입니다. 네. 옛날에 그런 걸 가지고 케이크를 한번 선물 받았던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많이 하죠. 그 초코파이 쌓아 올려가지고. 대학교 때. 네. 그 위에다가 요플레를 이렇게 뿌려요. 고급지다. 고급져요. 네. 그거 뿌리고 안 뿌리고의 차이가 이제 약간 네. 그 노하우의 차이인데. 생크림 대신하는 건가? 예쁘겠다. 예. 그래가지고 받았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생각이 납니다. 네, 영원합니다. 자, 스테디셀러의 위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지 오리온 봐드렸고요. 예. 저희 두 번째 손님 모셔볼까요? 월청님. 와, 잘 지으셨다. 월척을 건지자. 야, 이렇게 아이디가 좋아요. 이런 분들은. 네, 느낌이 좋은데 월청님의 종목은 애경산업이세요. 네. 네, 매수가는 13,300원이시고 10% 비중이거든요. 약손실권. 중장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추가 매수도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사신 것 같죠? 글쎄요, 애경산업이라, 글쎄요, 어저께 한알령 얘기 나왔을 때도 그닥 반응이 크지 않았던, 조금 답답합니다. 네. 올라가긴 하거든요. 6거래지 올라가는데 이게 찔끔찔끔씩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의향이 있으니까 여유 자금이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상무님. 글쎄요, 움직이지 않고 있는 애경산업에 내 여유 자금을 더 넣는다? 네, 여기에 동의하실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애경산업이 많이 눌려있는 낙폭과대 줍니다. 요즘에 이런 컨셉의 종목들이 올라가긴 하는데 아직은 반응이 없어가지고 애경산업 앞으로의 활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네, 사실 어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애경산업 중국 비중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어제 살펴보면 물론 이제 오늘까지 6일 연속 상승이긴 합니다만 좀 찔끔찔끔 올라갔죠. 12만 원 정도 바닥 찍고 좀 올라가는 차트이긴 한데 상승률이 너무 좀 미미하다라는 좀 안타까운 그런 점이 있는데 사실 애경산업이 어제 많이 올라갔어야지 정상이거든요.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애경이 작년에 하반기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판관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갔지만 중국 비중이 너무 높았다라는 점이 애경산업의 아킬레스건이 되면서 실적이 많이 떨어졌고 그러면서 주가가 좀 떨어지는 이유로 작용을 했는데 그 아킬레스건에 중국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어제 요지였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질 못했죠.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사실 작년 실적,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든지 상, 저, 하, 고가 좋습니다. 시작이 좀 미약하더라도 끝이 좀 좋으면 항상 기대감 가지고 출발할 수 있고 25년도 1분기 실적 좋지 않더라도 4분기 실적이 기대가 된다. 그럼 주가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애경산업이 이 작년에는 상반기에는 좋았고요. 하반기에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의 컨디션 자체가 투자자들의 투심을 자극하기보다는 투심을 악화시키는 그런 모습들로 좀 작용을 했고요. 마케팅 비용 많이 들어갔다라는 점은 일회성 비용으로 칠 수도 있겠지만 원재료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갔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자회사들 실적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애경산업이 마케팅이나 투자 활동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겠다. 물론 마케팅과 투자가 잘 되면 좋겠지만 투자자들은 좀 불확실성에 있어서의 물음표를 좀 달 수도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애경산업은 상반기 1분기 실적까지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요. 1분기 실적이 반등하는지를 살펴보시고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경산업에 그냥 무작정 내가 돈을 더 넣어도 되나라는 고민 속에서 아마 질문 주신 것 같거든요. 그쵸, 네, 네. 상무님의 팁 잘 얻어가셨을 거라고 믿고요. 네. 해경산업을 지금 주신 분이 또 계세요. 완두콩님께서도. 한 분이 아니었어요? 네, 52,000원에 물타기에서 평단 28,000원. 어떡해요? 52,000원에 들어가신 거 평단 28,000원. 네, 비중이 많이 크시겠어요? 애물단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완두콩님께서. 그러니까 이거 네. 사기 전에 높더라도 이게 그런 게 있으신가 봐요. 네. 내가 너무 높은 단가에 사서 이거를 진단한 데다가 이렇게 던지기에 네. 좀 창피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저기서 샀어 이런 소리 네. 들을까 봐. 네. 괜찮습니다. 저 옛날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있었던 시절 아시죠? 네네. 세레. 그때 진짜 최고점에 샀었어요. 네. 그러고서 강제로 한 3년 있었나? 네. 그리고 나서 최고점에서 한 2주 팔아봤거든요. 근데 그럴 때 계속 그 종목이나 이런 거를 팔로우를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사놓고 나서 당연하죠. 어떻게 이렇게 높은 데 살 수 있지? 네. 그러니까 괜히 창피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방치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네. 계속 따라붙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셔야 됩니다. 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니까 창피하지 마시고 솔직한 그럼요. 가격과 비중을 넣어서 저희한테 토스를 해주셔야 진짜 실익되는 답을 얻으시니까. 그러니까 네. 괜히 전화로 진단 왔을 때도 아유 제가 너무 높은 데 사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한테 죄송한 거 죄송할 게 없어요. 없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신 네.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그러네요. 또. 자, 그러면요. 오늘 랭킹쇼 5위를 한번 공개를 해볼 텐데요. 네. 수면이 부족하면 가장 높은 확률로 생기는 여러 증상들. 안 좋은 거겠죠? 5위 공개해 주시죠. 어떤 거예요? 건선. 건선이 피부가 건조해지는 건가? 갈라지고? 그런 게 거예요? 있죠. 그러게 피부가 건조해지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네. 긁어요. 그쵸, 간지럽죠. 계속 간지러워서 그게 또 은근히 신경 쓰이고. 이 로션을 계속 바른다라는 것 자체가 네. 저는 되게 귀찮더라고요. 찝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약간 척척하잖아요. 그쵸, 빨리 흡수도 안 척척하죠.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수면이 부족하면 전 이걸 찾아보고 알았어요. 제가 수면이 조금 부족한 편이었구나. 약간 이런 거. 몇 시간 주무세요? 저는 네. 많이 자죠. 저는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저는 한 네. 9시 반에서 10시쯤 자요. 와. 그렇게 그럼 해야지. 제가 초등학교 때 자던 시간인데. 그렇죠. 네. 애 때문에 그렇게 잔 것도 있지만 사실 결혼하기 전부터 네. 이제 모닝쇼 하고 그랬을 때는 맞아. 새벽 방송하시니까. 그러니까 일찍 안 자면 일찍 못 일어난다라는 되게 뻔한 진리를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다 보니까 너무 이제 잠을 오래 시간이 있어도 잠을 잘 깊이 못 잘 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게 저번에 몇 번 못 오더라고요. 그 모닝쇼 할 때. 그게 깊이 못 자는 게 저희 새벽 방송하는 사람들이 네. 내가 이렇게 가끔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막 시간 확인하고 이러잖아요. 네네. 근데 2시밖에 안 됐어. 그럼 몇 시간 더 잘 수 있지. 이러다 보면은 깊이 못 자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노이로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많이 그런 건 아닙니다. 한 번 또, 2번 정도였어, 2번 정도. 근데. 맞아요, 2번 맞아요? 근데 확실합니다. 네. 왜냐면 아침에 딱 일어날 때 참새 짹짹거리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망했다. 망했다, 이거 진짜. 머리 끝에 있는 피가 쫙 빠져가는 그런 느낌을 받곤 하죠. 자, 저희 예지 앵커도 새벽 방송에 숙명을 점점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체력이 아주 팔팔하잖아요. 저 예지 앵커는 새벽 방송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쵸? 새벽 좀 해가지고 기운 좀 빼볼까요, 한번? 그래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5위 건선이라는 거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1시 구간대 어떠한 네. 종목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지 앵커 나와주세요. 네, 국내 증시 다소 숨고르기에는 들어갔지만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거래 대금이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른바 건강한 조정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금요일장에는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티브링크가 가장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양산하는 기업으로 바로 어제에도 이 상위권에도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전일 공모가 6,000원 대비 200% 가까이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장 이틀 차인 오늘도 강세가 이어지면서 2만 원 선을 장중에 넘어섰는데요. 현재 수준에도 17%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2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 보면 포스코 그룹주들 오늘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국산 저가 호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서 철강주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도 포스코 그룹주 부각받고 있습니다. 먼저 포스코 DX는 2차 전지주가 고개를 들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5% 가까이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6,400원 선 나타내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15위에 포스코홀딩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 5%의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장중에는 30만 원 선까지 다가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장 마감까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와 보면 18위에는 포스코 스틸리온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 4만 원을 돌파하면서 장중에 4만 4천 원까지 오르기도 했었고요. 현재도 20% 넘는 급등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위에는 삼성전자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정말 잘 달려오면서 6만 전자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오늘까지 이틀 연속 다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1%대 하락하면서 5만 8천 원 선을 벗어난 채 5만 7,6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동방메디컬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중국 최대 미용 플랫폼 기업인 신양그룹과 합작해서 이 히알루론산 필러 공장을 설립하고 제품 생산을 준비 중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전반적인 미용기기 관련주의 강세 속에 6거래일째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장 첫날에 기록했던 15,000원대 고점에도 다시 한번 다가서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는 윗꼬리가 약간은 달리면서 8% 정도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위로 넘어가 보면 금양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최근 들어서 고개를 다시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16,000원 선까지 밀리면서 저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2만 원 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정확히 19,0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일 장마감 이후에 12조 5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 물류 로봇 시장 사업 확장을 위해 테크타카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장에 3거래일 만에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42만 원까지도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3% 가까이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40만 7천 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7위에 위치한 이엔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데노연관 바이러스 분야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이엔셀이 보유하고 있는 AAV 플랫폼 기술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 밖에도 첨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세포치료제 신약을 개발 중인 기업들에 대해서 수혜 기대감이 주가에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장중에는 25%까지 강하게 오르기도 했었고요. 현재 구간에도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지켜가면서 2만 1,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조선주 하나오션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고평가됐다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전일 조선주가 동반 하락했었는데요. 하나오션도 오늘장에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장중에는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는 다시 한번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약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72,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방산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로템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미군의 국방비 쇼크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산주는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과 나토에 대해서 군사 지원을 줄이겠다고 위협하면서 유럽 측이 국방 예산을 증액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K방산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현대로템은 오늘장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장중에 94,500원에서 고점을 나타냈고 현재도 6% 정도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12위에도 하나시스템 자리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3거래일 만에 오늘장에 반등이 나오면서 현재 구간에 2%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3,600원 선 부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에는 온코크로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대 속에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했는데요.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과 공동연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이오 섹터 투심이 좋지 않아서 자본이 부족하다면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바로 어제장에서 고점을 기록하고 오늘은 다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지면서 현재 구간에는 3% 정도의 하락률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13,2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권 아래로도 내려가 보겠습니다. 바로 아래 YG플러스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전일 상한가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 곧바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2% 정도의 하락률을 가져가면서 5,3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 보면 13위에는 IST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실리콘 카보나이트라이드 PECVD의 양산 검증을 6월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는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품질 테스트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10% 넘게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24,250원까지 고점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상승분을 다소 반납하고 0.7% 정도의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도 상승을 지켜낼 수 있을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14위에 위치한 두산에너빌리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내 폐쇄된 발전소를 재가동하고 SMR을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 원전업계를 향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산에너빌리티도 오늘장에 다시 한번 3만 원 선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에는 1%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29,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 보면 16위에는 AI 챗봇 관련주로 분류되는 폴라리스 오피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 7,000원 선을 회복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는데요. 현재는 2%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6,7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반도체 장비로 분류되는 테크윙도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10% 넘게 강하게 상승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5% 정도의 상승률을 지켜내면서 46,000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기판주의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필옵틱스가 전일에는 급락했었는데요. 오늘장에 하루 만에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는 또 파란불이 이어지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1% 정도의 하락률을 가져가면서 44,6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22위에 위치한 넥스틸까지 철강주의 강세 속에 3거래일 연속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5% 정도의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만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의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순위권에 확인해 보면 이전에는 하나그룹 또 LS그룹주들에 이어서 오늘장에는 포스코 그룹주들이 순위권에서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모처럼 웃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맞네요. 한화, 두산, LS 이런 게 이제 시총이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트럼프 수혜주군으로 분류되면서. 맞아요. 근데 진짜 이쪽은 포스코는 어떻게 해요? 많이 안 좋았어요. 진짜 악의 구렁텅이 빠졌었다가 그렇죠. 이제 좀 오늘 철강 후판 쪽으로 해가지고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제 국내에서 이제 그런 정책들을 좀 하겠다 이런 얘기에 따라서 오늘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전망 궁금하고 또 이게 우리나라에서 뭐 했다고 하니까 중국이 또 가만히 있을까? 또 이런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따 2차 전지가 또 가야지 포스코 그룹주에 정말 그렇죠? 볕이 들 텐데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네요. 네. 자, 상무님 오늘 이 철강주 쪽으로 해서 포스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네, 사실 포스코 그룹주 이 시간에 몇 개의 그룹주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향후에 좀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느냐 약간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포스코 그룹주는 조금 다르죠. 지금 고점 보시면 23년도죠. 장중 고점이긴 합니다만 76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바닥에서 조금 올라와서 30만 원이 아직 안 돼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가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 그룹주를 살펴보면 포스코는 두 가지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강. 기본적으로 포스코는 철강으로 뼈대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철강이 좋으냐라는 부분을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로는 주가의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었었던 게 2차 전지 소재였죠. 이 두 가지 파트가 잘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사실 둘 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직 녹록지 않다라는 점. 오늘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죠. 중국 반덤핑에 대한 후판에 관세를 좀 부과하겠다. 좀 전에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이 어떻게 또 나올지 사실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의 좀 눈치는 보고 나온 결정으로는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어찌됐든 철강주들의 후판을 만들고 있는 이 포스코라든지 아니면 현대제철과 같은 이런 철강주들에는 수혜가 되면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이유를 살펴보면 철강에 있어서의 실적 확인이 아직 좀 덜 된 부분이 있었고 4분기 컨센서스 큰 폭으로 하회했죠. 그래서 이 실적 확인이 좀 더 필요한 상황에서 철강이 좋지 않은데 2차 전지도 아직 확인이 덜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포스코 그룹주의 장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거죠. 포스코는 안 망합니다. 사실 현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한 몇 년 이내에 망할 가능성은 거의 0이죠. 굉장히 탄탄한 회사임에는 분명한데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관세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리스크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철강이든 2차전지든 회복을 또 확인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그룹 중장기적으로는 확인해야 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2차전지와 철강에 대한 부분들, 철강은 관세, 2차 전지는 전기차 회복, 이 두 가지 확인되기 전까지는 우선 밸류에이션 매력으로의 단기적인 반등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우선 30만 원 정도, 지금 121선을 앞에 두고 있는 30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충분히 좀 가능한 상황인데 이 이후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포인트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은이군요. 그러게요. 올라가긴 할 건데 약간 좀 유리천장이 있고 그거 하려면 이제 매크로랑 이제 업황이 회복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저평가와 아주 갖고 있는 쌈짓돈이 많다라는 것도 장점이 있는데 뭔가 이 한 방이 약간 부족한 상황이니까 잘 체크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채증이 아직 풀린 건 아니지만 언젠가 속복 모드가 오긴 할 것 같아요. 그게 언젠지를 함께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지금 설문 좀 보고 갈까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지금 네. 200분 정도 방금 넘었는데요. 네. 제일 많이 잠을 못 자면 생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게 칙칙한 피부색입니다. 아, 칙칙한 58%. 피부. 속상하죠. 딱 얼굴에 데일리로 티가 납니다. 잠을 잤는지 못 잤는지, 그렇죠? 그렇죠. 특히 나이 들수록 더 티가 나요. 아, 그렇죠. 옛날에는 나이로 버텼거든요. 맞아요. 이제 안 돼요. 안 돼요. 하나하나 꺾이기 시작합니다. 네. 자, 어쨌든 칙칙한 피부가 58%로 제일 높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피부가 또 피부인데 약간씩 조금씩 달라요. 민감해지는 거. 그런 것도 한 32%로 보고 네. 계십니다. 예. 아, 진짜 이뻐지려면 피부 미인이 괜히 있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미인은 잠꾸러기가 괜히 있는 말이겠어요? 그쵸? 설득력을 없겠지만, 제가 네. 말한 설득력은 없겠지만, 어쨌든 피부는 네. 이렇게 조금 못생겨도 괜찮다 이거죠. 얼굴적인 부분에서 조금 얼굴이 이목구비는 못생겨도 조금 못생겨도 뭐 눈 좀 작고 이래도 괜찮지만 네. 얼굴이 약간 건강하지 못하게 보이는 거는 조금 많이 매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쵸. 피부 상태는 꼭 그게 맞아요. 고급져 보이려면 이목구비보다는 피부가 좋아야 된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큰 사람들 얼굴을 보면 뭔가 광이 난다. 이런 느낌. 광 난다. 설득력 충분합니다. 그런가요? 네,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속잠 모두를 위해서 또 하나의 종목 진단 도와드려 볼까요? 네. 저희 강병옥님, 네, S바이오메딕스, 네, 올려주셨습니다. 네. 매수가는 25,500원이시고 10%를 가지고 계신데, 200원이 모자라시네. 네, 그거 조금 손실권이시긴 한데, 그쵸. 이번 주 굉장히 좋았어요. 네, 보시면은 월, 화, 수, 목 잘 올라오고 오늘 조금 걸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구간에서 지금 문의를 주셨는데, 네, 포인트를 이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상무님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 금방이에요. 지금 현재가가 여기서 거치 결정은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계속 가지고 갈까요? 아니면은 눈길을 조금 돌려보는 게 좋을지 한번 좀 봐주세요. 네, 사실 이 바이오주, 특히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죠. 전망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줄기세포 테마가 좀 묶였을 때 주가가 좀 반짝하면서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S바이오 같은, 특히 바이오 같은 바이오 회사들 중에 지금 매출이 나오는 몇몇 회사들, 큰 기업들을 제외하고서는 사실 재무적으로는 굉장히 좀 유리한, 유동성이 풍부한 그런 바이오 회사들이 많지가 않죠. S바이오메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 잠식률이 50%를 넘어가면서 지금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임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로 주가가 반응을 해주고는 있는데 불확실성이죠. 임상이 잘 되느냐, 그러면서 기술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이 좀 되고, 그러면은 다시 재무적으로 이 재무 상황들이 좀 좋아지면서 시장이 좀 좋아질 텐데, 이 부분이 안 된다 그럼 계속적으로 재무적인 부분들이 조금씩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 전환사채도 발행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는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자금을 조달을 하면서 버티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분명히 기술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보고 싶고요. 하지만 기술력이 없는 회사는 아닙니다. 동국제약도 그렇고요. 이 큰 자산운용사에서도 전환사채를 납입을 해주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기술력은 가지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익 구조가 발생이 될 때까지는 재무적인 리스크는 계속적으로 좀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좀 불확실성이 양쪽, 그러니까 좋은 가능성도 있지만 나쁜 쪽으로도 불확실성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양날의 검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상으로 사실 지금 본다라면 25,000원 정도에서는 지금
121선에 살짝 걸쳐 있죠. 여기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좀 떨어진다 그러면은 2만 원 초반까지는 자리가 좀 열려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셨다 그러면은 121선 2만 5천 원을 손절가를 잡고 종가 기준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환기 종목이긴 합니다만 자금 조달이 최근 들어서 몇 번 이루어졌죠. 뭐 작년 하반기에 자금 조달이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당장 망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그래서 기술 개발을 좀 기다리신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25,000원 아래로 좀 깨진다 그러면은 이 차트상으로는 좀 불확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까탈스러운 종목이구나 진단하시기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예. 자, S바이오메딕스와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또 손절가 부분도 말씀했으니까 네네. 가격 조작의 바닥을 확실하게 잡고 그다음에 좀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타이트합니다. 가격대 잘 확인해 주세요. 네. 자, 계속해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저희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거 못 봐서 그러는데 왜 계속 실버타운 얘기 나오는 겁니까? 아니 저희 양로원 얘기하시다가 요즘에 양로원 안 간다고 양로원? 하시면서 그런 게 있어요? 양로원 노인정인가? 그러니까 양로원하고 네. 노인정 다르고 요즘은 다 그렇게 안 말해요. 아, 그래요? 실버타운이라고 하거나 시니어 클럽이라고 얘기하죠.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모여서 이렇게 다과하고 사는 거 아니고, 그렇게 약간 어울리시는 거는 있지 않아요, 아직까지. 몰랐어. 노인정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런 형태를 이제 이름을 요즘은 약간 좀 순화시켜서 실버타운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시죠. 토마토 실버타운 저희 지어야겠다. 오실 건가 봐요. 다 저희 지으면은 사업해야겠는데, 실버타운. 근데 네. 개인적으로 저도 나이 들면 실버타운 들어갈 생각이에요. 있어요? 그동안 벌었던 거 싹 다 정리해가지고 네. 이제 거기 들어가면은 뭐라고 해야 되죠? 다 관리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먹는 거라든지 그리고 취미 같은 것도 거기서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같은 나이대랑 만나가지고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게 좀 좋지 않을까. 맞아. 옛날이랑 인식이 달라져가지고, 네. 저희 시청자님들 벌써 이 실버타운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뭔가 짐을 지우게 하고 싶지 않다. 어차피 불편하고. 네. 윤조연님께서 토마토 실버 가서도 거기서도 주식할까요? 하셨는데 모임 만들어야죠. 저희 토마토 주식 모임 만들어야죠. 주식 모임 만드셔가지고 네. 이렇게 무리를 짓자고요. 그래가지고 재밌겠는데. 우리끼리 얘기하고 제가 거기 들어가서 제가 방송하고. 실버타운 저희 회장님 사업하시면 저도 들어갈게요. 진짜요? 실버타운 재밌겠다. 그럼 통통몰 공짜로 좀 들어가게 좀 해주시고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실버타운 얘기가 오고 가는 가운데 이제 종목들도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다비님 올려주셨는데 이거 최근에 참 강한 흐름을 좀 보이지 않았습니까? 좋았죠. 네, 하이젠 RNM이라는 종목이고 찾아보시면 이제 로봇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4650원에 매수하셨는데 조금 높을 때 사셨네요. 그렇구나. 예. 가는 거 보고 가신 것 같은데 3%라서 비중이 적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늘 7%를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지. 너무 조금밖에 없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딱히 10% 맞추시려는 포인트를 잡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상무님 오늘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점 수준인데 그래서 그런지 약간 좀 밀리는 걸 눌림목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10%에 대한 그런 욕구가 있으신데 괜찮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하이젠 RM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가총액이 크죠. 한 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장이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어찌됐든 로봇, 모터 이런 관련된 종목이죠. 주가가 10,000원 정도에서 시작을 했어요. 작년 하반기에. 근데 10,000원 정도에서 시작을 했던 주가가 단기적으로 50,000원 이상까지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로봇 주목 많이 받았었죠. 대기업에서 삼성에서 SK에서 로봇에 진출한다, 지분 추가 취득하고 그런 모습들의 가치 테마를 좀 받으면서 이 하이젠 RNM도 주가가 상승을 했었던 부분인데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가지의 우려감들이 좀 있었던 게요. 한 가지는 유동성이 풀린 주식들, 유통 주식수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주주 관계를 좀 살펴보면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이 약 한 75% 가까이 되고요. 자사주가 10% 가까이 됩니다. 85%가 묶여 있죠. 유통 주식수가 10%가 채 안 돼요. 그래서 최근 수급 상황을 좀 살펴보면 사모펀드에서 주가를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사모펀드의 매도가 끝나는 부분들, 사모펀드가 얼마나 팔지를 사실은 지금 일반적으로는 좀 알기가 쉽지 않죠. 정확히 얼마의 물량을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었고 사모펀드가 얼마나 팔을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정보의 제한적인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유통 물량 작을 때는 작은 매도 금액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고 적은 매수 금액으로도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도 21선 아래에 있고 저 밑에 지지할 수 있는 지지선은 좀 한참 좀 아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주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단순한 수급적인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락에 대한 가능성은 낮으나 수급적인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HTS에서 수급 확인 가능하잖아요. 사모펀드의 매도가 끝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재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이젠 RNM과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이 강한 상승세 속에서 매수를 하셨고,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관련된 내용 들으시면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잘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상무님과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상무님, 감사합니다. 네, 불금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얼굴이 뽀송뽀송한 잠 진짜 잘 자신. 피부미남이신 저희 상무님 만나봤네요. 그렇습니다. 예. 한번 직접 뵈서 먹는 거나 좀 같이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워낙에 맛있는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이게 섞는 걸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먹는 것만 잘하시는 게 아닐 것 같은데, 네,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애는 어떻게 키워야 되나요? 애도 잘 키우실 것 같고, 돈도 잘 버실 것 같고, 네. 맛있는 집도 맛집도 많이 하실 것 같고, 언제 한번 나오시죠? 뭐 나와서 한번 하시면 어때요? 한번 나오실 의향 있으면 한번 저희 여쭤볼 걸. 아까 그러게. 게스트 가셨잖아요. 네. 우리끼리 얘기하면 뭐 하냐고. 다음 주 금요일에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새벽에는 그걸 물어보기가 좀 애매해요. 네. 그때 죄송하지. 진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 주 질문 킵해두고 금요일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대단해가 이러면서. 그럼 게시판에라도 좀 올려주세요. 맞아요.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전문가를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자, 두 번째 전문가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봉만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직 찌글찌글 되나요? 연결 안 되신 것 같아요. 네, 다시 인사. 자,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나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 들리신 아직 것 같아요. 저희의 음성을 확인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조금 더 뽀글뽀글하신 것 같지 않아요, 머리가? 그리고 좀 더 신경 쓰신 가시 갔다 오셨나? 옷도 좀 바뀌셨어요. 그리고 미용실 또 가시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많이 볶으신 것 같거든요, 요즘 지금. 우리 전문가님들 왜 이렇게 다들 멋을 이렇게 내시는지. 네, 여쭤볼까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네. 저희가 전문가님 그 헤어하고 의상 칭찬해드리고 있었어요. 점점 더 젊어지시는 것 같다고. 그러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미용실 한번 다시 가셨어요, 요즘에? 다시 좀 더 볶아지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아니요, 그대로예요. 컬이 많이 사셨다. 오늘 그러면은 헤어 제품을 잘 바르셨네. 오늘 약간 또 캠을 바라보시는 각도가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점점 어떻게 젊어지시지?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피부도 좋으시고. 우리 전문가에 나오자마자 바로 막 독종 이런 얘기하면서 뒤로 가면 안 된다라는 말도 독종 해주시고. 높았고. 네, 그렇습니다.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 맞아요. 프리스타일. 네. 자, 어쨌든 우리 김봉만 전문가께도 또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종목으로 하나씩 저희가 답변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필명이 좋으시다. 부자 엄마. 부자 엄마 되고 싶죠. 부자 엄마신가? 네. 부자 엄마. 예. 단알 남겨주셨고 매수가는 결제. 3,500원입니다. 네. 15%신데 어제 공시가 오늘 주가에 영향이 있는 걸까요? 손절할까요? 아니면은 가지고 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한 3%가량의 내림세가 진행이 되는데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 요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지연 이게 왜 나왔을까? 네, 이 공시가 나온 이유가 또 중요할 것 같고 그렇거든요. 알아봐야죠. 네, 어쨌든 주가에 좀 악영향이 있을까가 걱정이 되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그렇게 주가가 오늘 많이 빠지지는 않고 일단은 밑꼬리를 달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단알 어떻게 점검하세요? 단알 이 종목 진짜 오랜만에 이제 보는데요. 자, 그 내용이 일단 중요하죠. 사유 발생일. 지금 회계상으로 문제 있는 부분은 아니네요. 예, 타법인 그 출자 증권 처분 결정 그 관련 얘기인 것 같은데, 예, 오늘 하루 거래 정리되고, 다음 주부터 이제 거래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할 만한 그런 악재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적이 중요하죠. 단알 같은 경우는 원래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중소업체입니다만은 꾸준하게 이제 실적 유지했던 그런 기업이고,
작년, 재작년, 작년까지는 실적이 영업이익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엔 조금 턴어라운드 좀 했습니다. 4분기까지 고려한다라면 영업이익 자체가 별도로 봤을 때 한 100억 넘게 나왔거든요. 현재 실적이 2,100억이니까 주가가 약간 지금 뭐 아주 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러나 일단 성장성 고려했을 때는 대부분의 코스닥 업체들이 지금 최근에 코스닥이 1월, 2월 급반등이 나오는 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 자체가 늘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을 본다 그러면은 주가가 뭐 추가적인 하나가 좀 제한적이다. 오히려 요번에 여기서 밀 때, 근데 뭐 어제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크게 안 나왔죠. 그러니까 밀 때 뭐 거래가 크게 나오면서 음모로 장중에 밀어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전형적으로 털린 거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1월 달에 없던 그 대량의 거래 일단 출몰을 했고요. 그 다음에 2달 동안 이제 박스에다 어제 이제 그런 악재가 나오면서 밀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이 이제 크게 안 나왔기 때문에 크게 뭐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동안 계속 이제 보유하셨던 분들이 막판에 이렇게 손절한 경우 있거든요. 최근에 뭐 2000년지처럼 연초 연말에 막 급락 나오니까 저점에 손절하고 좀 기다리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다. 앞서 이제 실적을 제가 먼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실적 앞에 장사는 없습니다. 주식이란 것이. 그래서 단알 같은 경우는 이번 달은 어차피 이렇게 이제 숨고르기 조정이고요. 다음 달 정도 이번 그 악재, 단기적인 악재를 해소하고 주가 좀 급반등이 좀 들어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3,500원에 비중이 15%인데 그 물리가격이 아니고요. 자, 반등이 나왔을 때는 우선 3,500원이 아까 월봉도 마찬가지고 일봉을 보더라도 여기서 이제 또 끊어졌잖아요, 주가가 기술적으로. 여기 이제 매물이 많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돌파한다 그러면은 뭐 지금 기간이 6개월이니까 충분히 매물 소환을 했다고 봅니다. 예? 예, 윗거리가 지금 5번이 나왔죠. 이건 이제 매물 소환을 한 겁니다. 예, 돌파한다 그러면 그 윗단계가 작년 그 여름철이죠. 6월달, 7월달에 4,200원 라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자리가 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대로 홀딩 하시고 3,500원 돌파 시에는 최소한 4,000원 전후까지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선 접근하는 전략 크게 무리가 없겠다. 예, 라고 말씀드리면서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져가서 어제 공시 보고 좀 깜놀하신 것 같은데 유심해 보셨어요. 두 눈을 크게 뜨시고. 네, 일단은 한 4,200원에서 그 정도까지는 가져가는 걸로 해서 결론 내주시네요. 아, 네. 그 진짜 근데 음향사고 아니고 이거 검색하시는 잘 보신 거예요. 인터넷이 멈췄나? 약간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무음 시간대. 아, 예. 네. 저희 이 생방송 진행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간 중에 하나가 마의 시간. 네. 1초, 2초가 점이 그냥 계속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멈춘 건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된 거야? 네. 방금 전에도 그것 때문에 잠깐 둘이서 긴장했었습니다. 아, 별일 아니네요. 네. 무사히 들고 가시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랭킹 하나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수면이 부족하면 가장 높은 확률로 생기는 증상 4위입니다. 5위 건선, 3위는요? 뭘까요? 칙칙한 피부색. 칙칙한 피부색이 1등이었던 것 같은데 아까 저희 시청자님들. 10%. 예, 그렇죠. 네, 근데 네. 그거랑 피부 민감이 1, 2위를 이렇게 다퉜었는데 네. 4위가 칙칙한 피부색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그 미용기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집에서 집에서 하는 쓰는 거 되게 많아서 그런 것도 한번 써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안 써봤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말은 쉬워요. 네. 많이 자라. 근데 많이 잘 수 없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 친구도 생각으로. 만나야지, 뭐 OTT도 봐야지, 뭐 그렇지. 자꾸 음료도 마셔야지, 집도 치워야지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또 수경이 건 애 둘 봐야지. 잠을 언제 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기계라도 해서 인위적으로라도 끌어올리려면 돈을 써야죠. 네, 돈을 쓰려면 열심히 벌어야 되니까. 슬픕니다. 네. 이게 우리가 일하려고 태어난 게 아닌데. 아니요, 슬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좋습니다. 어쨌든 칙칙한 피부색이 10%로 증상이다. 이 눈 밑에 다크서클도 그런 것 중에 하나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두 번째 종목 가볼게요. 네. 태양과 바람님께서 화장품 대장주, 또 왜 중국하면 또 생각나는 종목이기도 했었죠. 요즘 시장 분위기라 그런지 옛날 종목들 많이 올라오네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 본사가 아마 용산에 있을 거예요. 맞아요. 예. 네. 자, 아모레퍼시픽 119,400원입니다. 약간 손실 구간, 오늘 너무 많이 밀리네요. 네. 4.1%. 최근에 약간의 변동성을 보이고 바닥에서 10만 원 깼다 올라오고는 있는데 추가 회복은 안 나옵니다.
15%고요. 매수한 지 한 2주 정도? 14일이니까 3주겠네요. 5거래 일씩. 자, 한한령으로 오르더니 다시 내립니다. 이거 네.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아모레퍼시픽. 뭐 중국 쪽에서 많이 좀 이제 탈피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중국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뭐 재료가 나오면서 한한령 해제 재료가 나오면서 관련 업종들이 종목군들이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올해부터 이제 화장품, 뭐 게임, 그다음에 엔터, 뭐 이런 엔터가 지금 저점에서 한 100% 대표 종목도 언제 올라왔고, 예, 그다음에 그 게임이라든지 화장품 같은 그 기업들도 실질적으로 작년부터는 이제 턴어라운드에 이제 성공했습니다. 올해는 또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도 예, 많이 좀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시장이 지금 1분기에는 성장주가 좀 강했는데 제가 공개 방송에서 요 그림만 보여드렸었죠. 코스닥 거래소는 이제 뭐 아무리 퍼시픽은 상관없습니다만은 고 PR 종목군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부터 25년 동안 현재 코스피의 PBR은 괜찮습니다. 세 번째 높은 구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봇이라든지 뭐 조선 같은 경우도 어제 뭐 캔이 무너졌던 게 아닙니다. 단기간에 급등이 났기 때문에 고포즈가 돼버려가지고 차익 매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이제 공매도 재개된다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이제 그 타겟이 되겠죠. 어제 한한령 기대감 때문에 올랐습니다만 이거 이제 3월 달엔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완전 해제를 하는지 두고 봐야 되는데 저는 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하반기까지 11월인가요? 예, 무비자 작년 연말에 발급 중국에서 1년 동안 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게 계속 연장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도 이제 내수 경기 부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엔터, 화장품, 게임, 음식료, 여행, 내적, 카지노. 음식료 같은 게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이들 종목군의 공통점이 뭐냐면 고포즈가 아니고 저포즈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실적이 저점에서 이제 우상향 기조를 그려나가는 그런 특징이 있고 반대로 또 이제 지금 환율이 가장 중요하죠. 2차전지 지금 최근에 반등 나오는 이유가 오늘도 어제 달러가 이제 금방 나왔지 않습니까? 60에서 깨고 호텔신라, 뭐 아모레 퍼시픽, 그다음에 카지노 같은 경우도 위안화하고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지금 위안화 약세지 않습니까? 그죠? 예. 2010년도에 그 위안화가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위안 까오 시대라 그러는데 위안화 강세 구간에서는 위안화가 강세 전환을 할 때 빨간색 선,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뭐 파라다이스, 뭐 화장품 이런 종목군들이 막 올라가죠. 그래서 위안화가 이제 저는 3월 달에 이제 강세 전환 된다 그러면 그때는 뭐 카지노, 화장품, 그다음 게임, 뭐 엔터, 음식료 뭐 이런 쪽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 선발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15%면 홀딩 가능하고 기술적으로는 이제 다음 달에 되겠죠. 저는 3월 한 중순 정도, 그 정도 넘어간다 그러면 서서히 이제 좀 기지개를 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준기적인 관점에서 일단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 기간은 아직도 한 보름 조금 넘게 있으니까 만약 위쪽으로 한 번 더 올려준다 그러면 한 14만 원 언저리에서 한번 끊었다 다시 보셔도 되고 예, 아니면 뭐 이거 가지고 뭐 단기적으로는 매수하지 않으셔서 생각됩니다. 예, 좀 그대로 3월 이후까지 2분기 말까지 가져가시면 작년 10월 달 고점 한 16만 원 전후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 및 중기 홀딩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우선은 좀 가져가시고 중기 관점이 더 좋네요. 3월 중순 보고 3월 중순쯤부터 이제 어느 정도 기지개를 편다라는 표현을 해주셨고 네. 14만 원이나 아니면 그 이상 16만 원까지 내다 보시니까 짧지 않게 한번 가져가시면서 수익을 키워나가 보셨으면 합니다. 네. 아모레 퍼시픽이 제가 지금 2025년이죠. 제가 한 10년 전에 기자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유통을 출입하면서 아모레 퍼시픽에를 거의 갔어요. 데일리로. 그래요? 그때 막 황제주 가고 막 중국에서 날아다니고 있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 긴 세월 동안에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의 씁쓸한 생각도 조금 드네요. 그때 진짜 좋았거든요. 맞아요. 화장품주가. 그냥 네. 화장품이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이제 중국에만 매달리는 게 이제 다 끝났죠. 이게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으로 좀 퍼뜨려지면서 네.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힘든 시간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더 잘 될 것 같다.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서경배 회장님의 그래서 제가 자주 봤단 말이에요. 회장님 이름 피부가 아시나? 이렇게 미끄러져요. 도자기 피부. 막 어떻게 역시
저런 피부가 있을 수 있지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맨날 여쭤봤어요. 무슨 화장품 쓰시는 거예요? 꼭 아모레퍼시픽 회장님이라고 아모레 쓰신다는 보장 있어요? 없잖아요. 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제가 여쭤봤죠. 그래서 제가 그거는 뭐 게시판에 알려드릴까? 야, 네. 옛날에 그 오뚜기 있잖아요, 오뚜기. 네. 거기 오뚜기 딸께서 유튜브 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어렸을 때부터 네. 계속 오뚜기 것만 라면 먹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화장품을 계속 바르면서 테스트하다 보니까 피부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많지 않은데 빨리 한 점 더 보고 예쟁 만날까요? 네, 휴머니스트님 모셔보겠습니다. 굵직합니다. 포스코홀딩스. 진짜 관심 많으시다. 포스코 그룹주. 네,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네, 언제 사셨는지가 궁금한데 35만 원대 진입해 계세요, 지금. 35만 3천 원. 20%인데 비중을 줄일까요입니다. 질문이 의미심장한데요. 그러게요.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8% 슈팅이 있었고 2차 전지 분위기 괜찮아지면서 바닥 잡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끓으셨으면 비중을 줄일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실까 싶네요, 전문가님. 글쎄요, 지금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 구간에서 정말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람이 있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철강 쪽도 아까 제가 그 중국 관련 기업들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뭐 화장품이나 뭐 카지노, 엔터 쪽. 철강 같은 경우도 제가 그 데이터를 분석하니까 20년 이래 최악이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가 20년 이래. 증시 격언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박수 칠 때 떠나고 거리에 피가 흥건할 때 들어가라. 지금 피가 흥건하잖아요. 철강 관련 기업들. 아까 뭐 아모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지금 나온다면 1분기 지나면 이런 변화의 시장이 패러다임 변화를 바로 바꿔버리면 개인들이 눈치채니까 뭐 세력들이 고점에서 못 팔아먹고 저점에서 선택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서서히 한 2, 3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물량 떠넘기를 하는 거죠. 철강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오늘 뭐 재료가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정부에서 2월 말까지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38% 정도 반덤핑 관세를 지금 부과한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조선사들이 배를 지금 많이 만들고 있는데 배 한 척에 철근이 들어가는 원가 25% 됩니다. 철강만 25%. 근데 중국산이 지금 싸니까 톤당 90만 원이거든요. 우리나라 제품은. 근데 중국산은 7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저가에 이제 계속 밀렸던 거예요. 일단 그 관세 부과까지 얘기 끝났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공개방송에 말드렸으니까. 근데 여러분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현대제철이죠. 이익기업이잖아요. 121선을 지난주에 장악하고, 121선이 뭐죠? 경기선이죠. 그동안 경기가 안 좋았으니까 121선 밑에서 계속 맴돌다가 이제 돌파한 거죠. 동국제강 한번 볼까요? 동국제강이 요 기업 3위 기업이죠. 121선을 여기서 장악했지 않습니까? 관세 부과해도 이 저점 안 깼죠. 작년에 업황 저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미 다 반영됐다네, 주식이라는 것은. 근데 포스코가 대장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포스코는 121선 아직 돌파도 못했어, 지금. 30만 원 초반, 31만 원에 걸쳐 있습니다. 아니, 현대제철도 지금 121선 바로 이쪽으로 상향 돌파하고 동국제강도 오늘 갭으로 돌파했는데 포스코가 지금 후발기업이에요? 얘도 당연히 돌파하겠죠. 근데 파생시장 영향 때문에 좀 누르는 거죠. 시총이 크니까. 결론은 뭡니까? 월봉에서, 아니, 맥점 아닙니까, 이거.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 매도입니까? 그러니까, 지난 월 초에 눌렀다가 이거 깨고 나서 살려버리죠. 개미알기. 개인들을 여기 손절시켜 놓고 저점 깨면서 가져가시는 거죠. 아니면 여유가 된다 그러면 눌림 줄 때 추가 매수하셔도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소, 사신 가격대 35만 원은 그냥 가는 가격이고, 돌파 시에는 40만 원. 그러니까 작년 고점 40만 원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까지는 뭐 길게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저는 한 2분기 뭐 중반 정도? 네, 그 정도 가져가시면,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으니까, 일단 그대로 강홀딩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눌림 줄 때, 일부 한 5 내지 10%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생각을 바꾸셔야겠어요. 네. 이거 연락 잘 주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휴머니스트님의 포스코 홀딩스와 관련된 좀 내기를 도와드려 봤습니다. 물량을 빼다니 더 사야 되는 시점인데 20%면 큰 사고를 겪으실 뻔했네요. 네. 자, 진단을 받으시면서 전략을 계속 바꿔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어서 오늘 랭킹 3위 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 안 자면 생기는 안 좋은 증상 3위가 되겠습니다.
3위 보여주시죠. 뭔가요? 네, 손톱과 발톱 갈라짐. 갈라짐. 이거는 잠 못 자도 생기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영양 부족의 신호인데, 그쵸? 잘 못 드셔도 이런 증상 많이 나오는 걸로 그래요? 알고 있어요. 예. 이게 손톱이 부서지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갈라지는 걸 더 뛰어넘어서. 네네, 안 돼요, 안 돼요. 잠을 안 자고 또 영양분이 잘 안 받아지면. 영양제 이런 거 사실 다 필요 없고 잘 먹고 잘 자면 땡이다, 만사 오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예. 저는 수경의 거 대단해요. 왜요? 욜로잖아, 욜로. 그러니까 왜 연로죠?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지금 지나고나 보면 약간 잘 쉬고 자기가 스트레스 딱 효과적으로 풀리는 것들을 아는 게 진짜 그러니까 길게 봐서는 좋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리고 저 이것이 랭킹쇼 끝나고서 집에 가잖아요. 안녕. 저 오늘 반찬 했거든요. 네. 그래서 기분 좋지. 그래서 이렇게 웃고 있었구나, 방송 전부터. 네. 기분이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축하드리고. 네, 감사해요. 네. 전 집에 가는 걸 이렇게 좋아하시네요. 자, 어쨌든 그러면은. 네. 이제 2시 구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1시 때에는 이제 포스코와 관련된 질문을 드린 바 있었었는데요. 네. 이제 2시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앵커 나와주시죠.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시장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1시간 간격으로 또 달라진 시장의 관심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티브링크 여전히 가장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건이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현재도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안정적으로 21,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2위에 위치한 마녀공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화장품 주도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마녀공장은 미국 대형마트인 타겟 매장에도 입점을 하면서 오프라인 시장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히면서 오늘장에도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3거래일째 오름세를 유지해가면서 오늘 장중에는 10% 넘게 상승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7%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2만 원 선을 조금은 벗어난 채 18,8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3위에 위치한 3A 로직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상장 첫날 장중에 급등을 하고 이후에는 우하향 그래프를 그려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캠 관련주로 묶이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 반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에도 현재 5% 정도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장중에는 만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었고요. 만원 선 회복을 다시 한번 이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IST 자리하고 있습니다. 1시간 간격으로 시장의 관심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윗꼬리가 다소 길게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상승분을 대체로 반납을 하고 2%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21,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5위에 위치한 루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과 솔레노이드 제품에 대해서 첫 직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글로벌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의 관심을 또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이틀간의 하락분을 다시 한번 만회하고 오늘장에 반등 움직임 나와주고 있는데요. 7% 가까이 상승하면서 12,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삼성전자도 여전히 시장에 관심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1% 정도의 조정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도 57,6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는 확인해보면 RF 시스템즈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방산주인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이 RF 시스템즈도 시장에 관심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늘장에 3거래일 만에 다시 반등이 나와주면서 7% 정도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6,3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순위권 아래로 확인해보면 15위에는 현대로템도 여전히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장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하면서 현재 구간에 4% 정도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고요. 18위에 위치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장에 66만 8천원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2% 정도의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66만 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오늘장 종가까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보면 포스코 그룹주도 여전히 시장에 관심 가져가고 있습니다. 10위에 포스코 스틸리온 들어와 있고 11위에는 포스코 DX까지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12위로 넘어가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시장에 관심 가져가고 있습니다. 로봇주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계속해서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에도 3% 정도의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 보면 금양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 금양도 2만 원 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14% 정도의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19,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4위에 위치한 태성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유리기판 장비의 생산 라인 증설을 추진하면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데요. 이틀째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6% 정도의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장중에는 정확히 35,000원까지 오르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약간은 벗어난 채 34,3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위로 넘어가 보면 에코프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여전히 그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6% 안팎의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67,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7위에 위치한 한국무브넥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로봇 부품을 공급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급등세를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이후에는 이 로봇 사업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면서 상승분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는 이렇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면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도 10%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5,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19위에 위치한 한농화성까지 짚어볼 텐데요. 이 2차 전지의 업황 부진 속에 지난해 12월까지는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새해 들어서 조금씩 하락분을 만회하면서 상승폭을 그려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에도 6% 정도의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17,000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장 순위권을 확인해보면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전고점 부근까지 오늘장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로봇주에서 반등이 또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번 주도 그랬고,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로봇이 항상 그 주도주처럼 딱 있고, 맞죠. 나머지 종목들이 이제 순환매를 계속 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네. 자, 어쨌든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고, 종목들을 잘 보면 옛날처럼 그냥 완성형 로봇을 만든다기보다는 앞서서 나왔던 그런 단어처럼 로봇 부품, 이런 쪽으로 약간 좀 온기가 퍼지는 양상을 띠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전문가님, 로봇주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오늘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장중에 좀 매수 들어오면서 좀 주가를 끌어올렸죠. 근데 지금 약간 이제 버거운 구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코스닥 시가총액 보시면 알테오젠 1위 20조. 그래서 에코프로가 4위까지 물렸습니다. 레인보우가 지금 5위까지 치고 올라왔거든요. 에코프로가 지금 8조 9천억, 레인보우가 지금 8조 원이에요. 한 1조 원 정도 지금 차이 나는데 뭐 다음 주라도 에코프로 좀 누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5 내지 한 10% 오르면은 또 추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림을 보시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말 드렸었냐면 고포주 조심해야죠. 고포주. 예? 코스닥이 지금 25년 이래 세 번째 높은 PR 구간이 고포. 예? 그러니까 로봇 관련 이렇게 끌어올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재 PR이 퍼가 예상 퍼가 지금 거의 500배입니다. 500배. 500배. 에코프로가 지금 현재 퍼가 165. 하반기 가면 이제 얘네들은 PR이 낮아지겠죠. 이익이 늘어나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2년 전에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PR이 뭐 500배. 지금 로봇 관련주처럼 그랬었죠. 예. 네. 좀 조심해야 됩니다. 돈질한다 그러죠. 돈질하니까 돈으로 더 끌어올린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더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시총이 8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더 끌어올린다? 급등을 시킨다? 좀 쉽진 않겠죠. 그 다음에 차트를 보시면 이 그림 보세요. 오른쪽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왼쪽이 에코프로입니다. 뭐 BM도 마찬가지고. 시총이 3위, 4위니까 제가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시총이 한 비슷하니까. 1월 달에 에코프로는 저점을 급락을 연말에 이제 시켰었죠. 근데 1월 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급등시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제 변화가 나올 자리죠.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이쪽 에코프로는 지금 유열이 거리에 피가 흥건한 겁니다. 유열이 낭자합니다. 이쪽은 이제 박수치 때 떠나야 된다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더 뭐 바로 이제 급락시키면 안 되겠죠. 아직은 뭐 대장이니까.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뭔가 이제 변화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쪽은 서울역 노숙자가 될 수 있고 로봇주는
2차전지 에코프로는 이제 또 다시 한번 압구정, 강남 멋쟁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로봇 관련주는 지금은 저점에서 보유하신 분들 영역이지 신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그렇고 시총을 보더라도 거의 다 이제 한계에 임박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보유자 영역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좀 새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심해야겠다. 조금 더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실질적인 실적 같은 것들이 받쳐지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 한 네. 우선 살짝 조심스러운 영역에 두고서 한번 지켜봤으면 합니다. 네. 압구정 멋쟁이라고 표현을 딱 해주셔가지고. 좀 멋지. 네. 저희 예원신다님께서 김봉만 전문가님 왜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는지 혹시 누가 꼬신 건가요? 하셨는데 보기는 좋습니다. 해주셨어요. 네. 단깨님께서도 벼락 맞으신 듯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진짜 이게 톡톡 튀는 헤어스타일. 근데 이거를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게 관건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소화하신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더 젊어보고 좋고 또 우리 전문가님이 오히려 그 예전 머리 스타일 했을 때보다 지금 머리 스타일 하면서 이 멘트가 톡톡 아주 상큼하시잖아요. 창의적이시고 네.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맞아서 보기가 더 좋습니다. 네, 진짜 제 스타일이세요. 그 헤어스타일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가보시죠. 네, 다음 종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샤님 모셔볼까요? 네, 나이백 남겨주셨는데, 나이백. 17,200원 5% 가지고 있습니다. 12월에 매수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한 2달 조금 넘으신 상태고. 신통치 않네요. 3달 정도 됐을 수도 있겠다. 네. 이전 거래량이 많았는데 제가 매수한 후로는 흘러내립니다. 이게 제일 속상하잖아요. 손절 고민하시네. 네, 손절이 나을까라는 생각까지 하실 정도로 답답이긴 합니다. 나이백이 잘 갔을 때 저게 얼마예요? 한 2만, 한 3,000원? 그러니까. 네, 그 정도 꼭대기까지도 올라가는. 네. 한 방에 이게 약간 있네요. 올라 튈 때에는. 바이오 주식의 특징이긴 한데, 근데 또 내려올 때도 너무 이게. 그러게요. 속도감이 씨 팍팍팍 내려버리니까. 리스크가 있어요. 가장 문제는 오늘 지금 거래 17,000주거든요. 없어요. 관심이. 될 때만 확 떼는다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금액이 많이 들어가 계시면 빼는 것도 문제가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겠네. 전문가님. 맞아요. 손절 고민을 해야 될 타이밍입니까? 아니면 이 구간을 버텨내야 되는 상황인 건지 판단을 좀 대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코로나 때 이제 많이 올랐죠. 코로나 그 수혜주로 부각돼가지고 펩타이드 관련 의약품 개발하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또 재생 의료 관련 또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기업이. 그러니까 오늘 그 줄기세포 관련 종목군들이 정부에서 이제 첨생법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하면서 아침에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 기업하고도 연관성, 그 재료하고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나이백뿐만이 아니고 같은 동종 기업이라 하더라도 코로나 때 많이 올랐던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줄기세포다 그러면은 지금 뭐 차바라든 이엔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많이 올라왔는데, 지시셀 같은 경우는 별로 거의 안 올랐죠. 코로나 때 이제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근데 뭐 CJ라든지 코로나 때 많이 올랐던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제가 차트를 쭉 보니까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백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지금 1,700억 정도 초반대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뭐 이익보다 성장성을 보고 이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부채 규모도 많지가 않고 뭐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라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의미가 있는 것이 월봉 보시면 그 120개월선이죠. 120개월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기업에 문제가 없는 가운데서 이 120개월선이라든지 아니면 120개월선 밑으로 밀렸을 때 그때가 항상 다시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근데 지난달하고 이번 달 보시면 거래량 막대가 아예 안 보이죠.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는 거래량이 없으니까 찌글찌글 흘러내리는 것이고, 거래량이 없다는 또 더 큰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이제 많이 빠질 만큼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023년도 여름부터 거의 한 2년 동안의, 장기 120개월선, 쌍바닥이죠. 이런 패턴은 다음 달에 거래만 조금 도와주면, 사신 가격 이상까지 충분히 반등이 나온다. 근데 지금 1년 넘게 25,000원 이 구간에서 박스권으로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한다? 절반 정도 올라올 때, 그러니까 2만 원 정도 오게 되면 거기서는 단기로 한번 끊어주고 다시 보시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번 달은 이왕 신 거 다음 주 일주일 남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더 쉬라고 놔둬버리세요. 주가 이제 오래 쉬면 오래 쉴수록 올라올 때는
에너지를 많이 충전해놨기 때문에 또 강하게 파워풀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은 그대로 보시고 조금 민다 하되 너무 겁먹지 마시고 더 빨리 없습니다. 홀딩하시고 다음 달에 이제 규칙 반등을 시도할 때 단기로 들어갔다 그러시면 지금 사신 가격대 18,000원, 19,000원이고요. 예, 좀 더 올라간다 그러면 1차는 한 2만 원 정도? 2만 원 종가상으로 장악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때 2만 3,000원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만 원, 2차 2만 2, 3,000원 정도, 다음 달 중순 정도까지 일단 홀딩 전략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나이백이었습니다. 네. 보유 의견 주셨고 네. 다음 주에 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네. 우선 2만 원 정도를 1차적으로 보시고 대응해 보시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질문 자체에서 너무 속상해하시는 감정이 느껴져서 저희도 마음이 조금 무거웠는데 조금 괜찮아지셨을 것 같죠? 진단 들어보시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앞자리가 좀 바뀔 수 있는데 또 네. 약간 좀 걱정되는 것은 딱 2만 원 올 때까지 기다리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희망 고문 될 수 있으니까. 그 중간중간마다 이 업황과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저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 보시면서 네. 좀 측정을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설문조사 함께 해주고 계시고 오늘 한 380분 정도가 설문에 참여해 주셨어요. 네네. 자, 칙칙한 피부색이 여전히 58%, 피부 민감이 32%, 네. 손발톱 갈라짐 6%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인데 종목도 되게 많이 올라와요. 네. 근데 너무 부담되게 많이 올라오네. 최대한 좀 많이 봐드리고 네. 이따 또 저녁에 이분이 계시니까요. 예, 저 유창호 앵커하고 저하고 또 네. 있으니까 네. 또 여지없이 또 그때도 많이 쏟아주시면은 네. 그때 엄청 보는 거 아시죠? 거의 한 20개 봐요. 그렇기 때문에 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게시판 보니까 또 저희 이종보 전문가님, 저희 김봉만 전문가님 단짝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놀러 오셨네요. 네. 항상 우리 투자자들이 네.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저 산에 올라가서 응원의 기도를 하신다는 우리 네. 김봉만 전문가와 또 이종복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네, 기도발이 서기를 네, 저도 함께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종목을 하나 더 갈게요. 네. 김주미님께서 이오테크닉스 올려주셨는데 이제 뭐 HBM 쪽으로도 엮여 있고 또 유리기판 쪽으로도 엮여 있고 반도체 후공정 이런 쪽이잖아요. 네, 18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오늘 뭐 아주 준수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를 담고 있는데 네. 자, 최근에 한번 올라갔다가 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다시 좀 갈 수 있을까? 사셨던 가격이 보니까 딱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전고점 수준인 거예요. 10월 정도인가? 네, 그러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매수가까지 온 적은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살아날 수 있을지. 요즘 안 그래도 반도체 얘기 많이 나오는데 왜 내 거 이렇지? 약간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다, 차트가. 네. 자, 전문가님, 이 전체적인 차트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좀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이오테크닉스 될 수 있을까요? 자, 어제 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좀 강세였죠. 미국에서 그 낸드하고 메모리가 그러니까 3분기와 4분기에는 최소 한 10 내지 한 20%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다. 그런 그 리포트가 나왔었거든요. 미주어에서. 예, 그 영향이고 통상적으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1분기가 제조업 같은 비수기잖아요. 지금 1분기죠. 다음 달이 이제 그 3월인데 한 2분기부터는 이제 주가가 이제 회복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물론 레거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이제 미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삼전하고 지금 하닉스 다시 이제 바닥 탈피 국면이고 작년에 그 차트를 보시더라도 그 3월 달까지 이렇게 좀 박스권 행보하다가 3월 넘어가 4월 달, 5월 달 급등 나버리죠. 재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작년도 보시면 1분기죠. 1월부터 3월까지는 이런 식으로 좀 행보 국면을 보이다가 4월부터는 이제 우상향 기조를 그려나갑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특징이 뭐냐면 다른 반도체 장비보다는 이제 녹론하게 되면 길게 꾸준히 가는데 단점이 뭐냐면은 약간 이제 다른 기업보다는 탄력도가 좀 둔화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 왜 그럽니까? 지금 시가총이 거의 한 1조 8천억 되는데 이익을 좀 앞서 나갔다는 얘기, 시총이 좀 비싸다는 얘기죠. 약간 회사는 상당히 좋은데 시총이 조금 높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이런 기업들은 뭐 단기적인 어떤 재료가 나온다 그러면 모를까 좀 시간을 가지고 좀 급등락을 연출하면서 저점을 좀 높여나가는 지금 이제 연말 저점 찍고 이렇게 높여나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2분기 말까지 보신다 그러면 지금 비중이 10%니까 오내지 한 10% 더 매수하셔도 되고요. 네, 물론 단기적이다 그러면 약간 둔탁하게 움직이니까 기업은 좋은데, 예, 일단 약간 절반 정도는 좀 센스 있게 좀 치고받고 가는 매매도 괜찮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작년 고점에서 이 하락 트렌드를 벗겼잖아요. 그죠? 작년 4월 달에 고점 찍고 이 하락 트렌드 벗기고 여기서 N자형 모형이죠. 갔다가 눌림 주고 여기서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한 번 더 누르고 단기 이 트렌드에서 지금 쌍바닥 패턴이죠. 어제 이제 맥점에서 반등이 좀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 뭐 매수 일부 좀 추가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추가하셔가지고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우선 그 직전 고점 있죠. 17만 5천 원. 여기서 주가 이제 많이 머물렀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절반 정도 챙겨주시고 뭐 다시 보셔도 되고 아니면 단기보다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5월달 중순, 한 6월달 2분기 말까지 좀 가져가시면 뭐 결국은 20만 원 그 이상까지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 그러니까 22만 원 뭐 그 이상까지 가능하니까 단기 물량과 중기 물량을 조금 구분하셔가지고 일부 물량을 좀 센스 있게 좀 치고받고 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전혀 무리가 없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우리 김주미님의 이오 테크닉스까지 한번 진단을 도와드리는 것으로 네.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봉만 전문가께서는 오늘도 또 아주 양질의 또 진단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감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김봉만 전문가였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수면이 부족하면 생길 수 있는 증상들 1, 2위 남겨있는데요. 한번 순위 공개해 보겠습니다. 1위와 2위 보여주시죠. 네, 1위는 피부 민감도가 높아진다. 네. 아, 그쵸. 피부가 까칠해지면서 조금만 자극이 가도 바로 트러블이 생긴다던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뻘개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약간 피부 장벽을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잠 못 자면 이제 그런 게 다 무너져가지고 네. 민감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습진은 이거 설거지 많이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었나 봐요. 습진. 그렇죠. 물이 많이 닿아서 생기는 습진도 있는데 네. 저 습진은 좀 다른 습진이다. 아, 그래요? 그래서 대한수면학회에서는 수면 시간을 6시간에서 한 8시간을 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거는 저 읽으라고 써놓은 것 같긴 한데 뭐예요? 잠자는 시간을 너무 집착하는 것은 수면에 도움이 안 된다. 이거 무조건 6시간, 8시간이래요. 이런 건 아니니까 자기한테 맞게끔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자도 병 걸리는 거 아시죠? 9시간 넘게 자도 진짜요? 치매라던가 이런 거 확률 높아지잖아요. 아, 그래요? 모든 거는 적절한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적당히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시장은 뭔지 모르겠어요. 코스닥이 0.7로 갑니다. 괜찮아요. 네, 근데 거래소가 0.05% 하락이어가지고 간당간당한데 이게 밀당을 너무 하네. 그러니까. 네, 빨간불로는 안 바뀌는데 낙폭을 조금 줄입니다. 2,652선이기 때문에 금요일장 같은 분위기입니다. 코스피는. 근데 약간 코스닥이 한가하고. 잘 달려져가지고 또 이렇게 좀 만회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올 한 주 흐름으로 보면은 괜찮았다. 상당히. 네, 근데 이제 좋았다. 올라가서 지수가 오른 건 좋은데 외국인이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흔적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우리 시장의 오게 튑니다. 올라가도 외국인이 안 사니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관세에 대한 것들, 이런 매크로에 대한 걸 빨리 털고 네. 우리나라에 투자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랭킹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 잘 마무리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